지난 10월 86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쏟아졌던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간병인의 간호사, 환자, 가족까지 5명이 연쇄 감염된 건데요. 지난번 집단 감염이 터진 뒤 보건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전 간병인이 확진된 뒤 이 병원 환자와 직원 217명을 전수검사했더니 간호사와 환자, 가족까지 모두 5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 10월 8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2달 만입니다. 네, 이번은 지난번의 감염의 연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감염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방역 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졌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첫 번째 집단 감염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이었습니다. 특별 면회를 갔던 가족들도 증언했지만 보건당국은 CCTV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뒤에서야 이루어진 특별 점검에서 유증상자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 병상 간 이격거리 위반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도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처분에 나가게 되면 의견 제출 기한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서. 허술한 점검과 봐주기식 처분. 그러는 사이 출퇴근 간병인에 의한 똑같은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지난 27일 부산 공장에서 차량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내식당 등을 이용한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21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접촉자로 분류된 131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항 8부두 미군 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는 올 한 해 시민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 했던 몸부림의 키워드였는데요. 시청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올해의 키워드는 미군 세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위험한 미군 세균 실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부산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이삭 태풍 때 그 지역이 한 3시간 동안 사이렌이 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세균 실험실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했습니다. 지난 2015년 탄저균과 패스트균을 들여왔다가 들통난 미군은 바로 다음에 부산항 8부두 미군 부대에 생물학전 탐지를 위한 주피터 프로그램을 부산항에 도입하면서 어떠한 시료도 들여오지 않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탄저균보다 강하다는 보톨리듐과 리신, 포도상 구균 톡소이드가 들어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준 데다 올해에는 한 번이 아닌 2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3회 시료가 반입 통보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그전에는 외교부도 다른 당국도 확인한 적 없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이게 독성이 없는 물질이라고 했다는 건가요? 독성을 뺀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백신 개발에 독성을 뺀 올해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추진위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원탁회의를 열어 350만 시민의 힘으로 실험실을 폐쇄시켜보자고 결의했고 9월에는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부산시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행정의 벽에 부딪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도 받아서 깊은 고민 끝에 국가사무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는 포기하지 않고 자체 투표를 선언하며 더 거센 동력으로 시민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투표를 촉구하는 서명만 5만 명을 돌파했고 부산시의 주민 투표 불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되고 주민자치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안전은 국내법은 물론 한미 간 협정을 뛰어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새해에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항 물동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항만의 물동량은 크게 늘어나서 부산항은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세계 7위 수준으로 추락할 걸로 전망됩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중국 항만의 물동량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중국 항만은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리 상하이항의 경우 감소폭이 대폭 줄었고 닝보와 선전, 광저우항, 칭다오항은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하반기에도 연간 누적 마이너스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내수 물량들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수 물량들을 늘리는 부분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중국에서 많은 물동량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 6위를 오가던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는 7위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물동량이 7위로 떨어진 것은 200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항만 당국은 전 세계 항만 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년 물동량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환저가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우수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사를 대상으로 부산항의 장점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중국 항만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항 확장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생각부터 드실 텐데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안까지 담은 영상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위양 신호기가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건너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차도에 이제 갇힌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이상훈 팀장이 출연했습니다. 편집도 직접 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능숙하게 자르고 붙입니다. 투쟁이라든지 이런 운동만으로는 이제 대중들에게 사실 설득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미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리 편집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영상 제작하는 시각장애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현실로 만드는 인플루언서 장애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비웃던 게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꿈 같은 얘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 미디어가 저는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갖다가 좀 더 알릴 수 있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이런 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전염불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앞에 좀 뭔가 있긴 있는데 뭐 길이 조금 뭐 이상하긴 합니다. 뭐고? 전염불능인데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합니다. 이 나무를 여기다가 심어주면은 저 점자 불러가고 이 나무가 붙일 일도 없고 시각장애인 길 갈 수 있고 나무대로 어쨌든 간에 서 있을 수 있고. 12만 5천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 인기 유튜버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벽을 허무는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 어떤 미디어 상황 자체가 좀 더 희망적인 조짐을 보여준다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기가 스스로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그 보통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영상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가는 장애인 유튜버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비장애인들의 공감대는 넓히고 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세미 탄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부산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데다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러 종일 춥겠고 새해 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면 날이 급격히 추워지는데요. 오늘부터 세미 탄파가 찾아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기온 영하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데다 새벽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지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나 진눈깨비가 언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고 있지만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한 눈구름이 유입되는 서해안으로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온화했던 요 며칠과 달리 오늘 아침은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일제히 영하를 가리키겠는데요. 부산과 양산이 영하 1도, 울산과 거제가 영하 2도 등으로 어제 낮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해상에도 거센 바람과 함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새해가 시작되는 모레 아침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부산 지역 도로 곳곳이 얼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였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황령산 봉수대 입구 도로 50m 구간이 얼어 오늘 아침 5시부터 주변 교통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부근에 눈이 내리면서 제설 차량을 투입해 도로 결빙 예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파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출근길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계 이모저모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경제메모 배범호 기자입니다. 부산항의 노사정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기금 5억 원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항운노동조합과 부산 항만물류협회, 부산 항만공사가 함께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기로 한 겁니다. 부산항의 노동자 10,000명이 가입한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인 항운노조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심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물류협회와 항만공사까지 설득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회가 지난 24일 부산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43만 개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상당수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부산상공에서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이 후보들 간 치열한 수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회장 추대를 위한 후보 등록에 들어가 2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런 절차에 반발하면서 법대로 경선하자는 후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상공계 화합을 위한 추대는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치열한 선거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아파트 인근의 공사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비상대책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부위원장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공사가 시작되자 소음과 진동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뒤 건설사로부터 받은 환경 분쟁 조정금 명목으로 5억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횡령은 지난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드러났으며 입주민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고무장갑 1억 4천만 켤레, 시가 23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51살 김모 씨 등 4명과 업체 2곳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에서 고무장갑을 들여온 뒤 식약처 안전마크를 불법으로 표기해 전국 대형마트와 김치 제조 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코칭 스태프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신임 페레즈 감독과 함께할 스카우터, 프로 전력 강화팀장, 프로 골키퍼 코치 등의 스태프를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지원자를 받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2부로 강등된 부산 아이파크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명성을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유명 제빵업체인 옵스가 위생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도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옵스의 남구 소재 공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위해 식약처와 논의 중이며 수영구도 관할구역에 있는 공장을 추가 조사한 뒤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옵스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빵류 등 9개 제품의 원료로 쓰거나 식재료 유통기한을 6개월 늘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경실련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MBC가 보도한 전 의원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송도의 주상복합 건물 사업 허가 과정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해 취재기자에게 금품으로 청탁하려는 모습은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내용을 검토한 뒤 부서를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철강 컨소시엄이 2개월간의 협상 끝에 어제 대선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업계는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선조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0년부터 채권단 자율체제로 돌입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면 날이 급격히 추워지는데요. 오늘부터 세미탄파가 찾아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기온 영하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영하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데다 새벽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지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나 진눈깨비가 언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한 눈구름이 유입되는 서해안으로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새해가 시작되는 모레 아침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